표본 평균이란 거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제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모집단이란 단어와 표본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 모집단이란 것은 어미모자 쓴 건데, 그냥 조사를 하고 싶은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럴 때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인구 총조사를 하면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가정마다 전부 다 조사해서 국민 전체를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싶을 때 집단 전체, 인구 전체가 모집단이고, 그걸 다 조사하는 걸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조사 대상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부르고. 자, 근데 인구조사 같은 건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전구의 수명을 조사하고 싶다. 근데 전구를 한 10만 개를 생산을 했다. 근데 다 조사하면은 이걸 상품으로 팔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전구가 잘 만들어졌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뭔가 모집단, 즉 전체에서 골라서 조사하는 걸 뽑는 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 그 다음에 그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만 조사하는 걸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자, 일단 중요한 단어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집단이 있으면 우리가 표본을 고를 때 중요한 게 몇 개를 뽑을지 골라야 되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론조사 생각하면 됩니다. 여론조사 할 때 1000명을 조사할지 2000명을 조사할지 또는 100명만 할지, 이런 표본을 고르는 개수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럼 표본을 뽑아야겠죠. 모집단에서 이때 표본을 뽑는 거를 추출한다고 하는데, 이 추출할 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임의 추출이란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 뽑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를 할 건데, 예를 들어 A 후보의 가족들한테만, 친척들한테만 다 전화를 하면 표본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A 후보를 지지하겠죠. 근데 우연히 전화를 하다 A 후보의 아버지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상관없지만, 여론조사 같은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 즉 임의로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뽑을 때 뽑은 걸 조사를 하고 다시 넣고 또 뽑는 거를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뽑은 거를 조사를 하고 버리고, 그럼 이제 모집단이 달라졌겠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뽑는 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배우는 수학에서는 복원 추출을 할 겁니다. 표본을 뽑을 때. 그러니까 뽑은 거를 조사를 하고 다시 원래의 모집단으로 넣어서 만들어 놓고 다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개를 뽑다 보면은 한 번 뽑혔던 놈이 또 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추출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굳이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은 보통 크겠죠, 그죠? 표본을 추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표본을 추출해서 뭔가 표본만 조사해서 모집단을 예상하는 거, 그걸 우리가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단원의 목표는 표본만 조사해서 모집단을 추정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추정을 하려면 모집단과 표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또 다른 이제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첫 번째, 모집단이 x라고 합시다. 확률 변수 x. 이때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할 수 있겠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배운 평균, 분산, 표준편차 앞에 그냥 지금은 표본도 뽑을 거니까 모자만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배운 평균이랑 분산, 표준편차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어요? 왜냐면 밑에 배울 표본 평균 이런 거랑 구별을 하려고. 자, 기호도 당연히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 안에서만 평균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뭐라고요? 표본을 몇 개 뽑을 건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크기라고,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n을 결정을 했으면 표본을 뽑았겠죠. 그러면 표본이 몇 개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가? n개 나와 있다고. 이 n개 가지고 요 안에서 구한 거를 표본의 평균, 요 안에서 구한 분산을 표본의 분산, 그 다음에 요 안에서 구한 표준편차를 표본 표준편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리고 기호는 원래 모집단이 x면 거기 위에 짝대기 끄은 거, 얘가 표본 평균의 기호입니다. 표본 평균,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를 안 쓰고
표본의 분산은 S제곱을 씁니다. 표준 편차가 S라서 제곱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가 앞에 거 모자 붙은 거랑 전혀 다르죠. 그죠? 자, 그럼 표본 평균은 X바. 얘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표본을 n개 골랐으니까 그 자료 n개를 다 더한 다음에 자료 개수로 나눈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평균의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도 마찬가지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잖아. 그러면 각 자료에서 평균이 표본에서 구하고 있으니까 표본 평균을 써야 되겠죠. 그죠? m이 아니고 각 자료에서 표본 평균을 뺀 게 표본 안에 각 자료들의 편차죠. 그죠? 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평균을 내려고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는 통계학에서 n 빼기 1로 나눕니다. 값을 조금 키워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n이 아닌 n 빼기 1로 나눈다는 거. 정확한 이유가 궁금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거는 단어 뜻 중요한 게 뭐? 어떤 골라서 몇 개만 고르는 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 임의 추출로 뽑고 몇 개 뽑는지가 중요한데 그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 n이 정해졌을 때 자료가 표본에 n개 뽑혔을 거고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표시를 하고 평균 구하는 식으로 구한다더라. 이게 이제 표본 평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단원 제목은 표본 평균의 분포였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모집단에서 모평균은 값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m은 그냥 정해진 값이에요. 조사를 해보면. 근데 표본 평균은 예를 들어 1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키를 조사를 하고 싶어요. 모집단을. 근데 쌤이 고등학생 100명 뽑아서 표본 평균을 낸 거랑 어떤 다른 학생이 100명을 뽑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 뽑히겠죠. 쌤이 뽑은 100명이랑 다른 사람 뽑은 100명이랑 다르겠죠. 무슨 얘기다? 표본 평균은 똑같이 표본의 크기를 100이라고 정해놨더라도 조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걔들이 뭐 합동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 10명이 각각 100명씩 뽑아서 표본의 평균을 내보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뽑은 표본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표본 평균 이놈이 x바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다양하다고요. 그래서 얘 자체를 확률 변수로 봅니다. 얘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모평균이 70인 모집단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누가 100명을 뽑아서 표본평균을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모집단의 평균이 70이면 내가 100명 뽑아서 조사하면 70 근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71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72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모집단이 모평균이 70이면 표본평균 71이 나올 확률이랑 표본평균이 91이 나올 확률이랑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얘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각각의 표본평균을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수많은 표본평균들을 이제 외워야 될 식이 나옵니다. 자, 비보건 추출은 표본 크기가 똑같으면 보건 추출이랑 똑같으니까 자, 보건 추출 앞에서 얘기했죠. 그죠? 하나 조사하고 넣고 또 조사하고 또 넣고 조사하고 또 넣고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한 다음에 추출해서 n개를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인데 EX바 여기 EX바 있죠. 그죠? 읽어보세요. 표본 평균 틀린 말입니다. 표본 평균은 뭐라고요? X바라고요. E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즉 수없이 많은 값이 나올 수 있는 표본 평균을 전부 다 평균 내보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모평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VX바 표본 분산 아닙니다. 표본 분산은 S제곱이에요. 얘는 하나의 표본에서 구한 분산의 값일 뿐이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VX바는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나온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그 표본 평균들을 분산을 다 구해보면은 원래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오는 n분의 시그마 제곱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여기 루트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나옵니다. 지금 배운 세 가지 공식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굳이 증명은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요 공식 세 가지만
외우고 요공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S랑 S제곱은 이제 거의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걔 가지고 안 놀고 있죠, 그죠? 전부 다 표본 평균 X바 가지고만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인데 크기가 N인 표본을 이제 추출했대. 그러면 표본 평균 X의 분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얘들이 심지어 뭘 이루냐면 정규분포를 이룹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루든 말든 상관없어요. 정규분포를 이룹니다. 표본 평균의, 그러니까 얘가 표본 평균의 분포란 거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가 n 괄호 열고 x바의 평균이 m이니까 m x바의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요런 정규분포를 이룬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쌤, 왜 얘가 정규분포를 이룹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모집단이 10만 명이야. 내가 크기가 100인 표본을 뽑고 싶대. 근데 처음에 하나 뽑을 때 경우수가 얼마예요? 10만 가지요. 근데 얘를 다시 넣어놓고 두 번째 걸 뽑으면 또 10만 가지 나오겠죠, 경우의 수가. 그러면 100번을 계속 뽑으면 10만의 100승이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의 가지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그래서 표본 평균도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표본 평균도 10만의 100승계만큼 나오는 거예요. 걔들을 모평균을 중심으로 쭉 찍어보면 모평균 근처가 많이 나오긴 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외울 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그리고 표본 평균은 워낙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더라. 되겠습니까? 잠시 끊어갈게요.